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젊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떨면 너 술 좀 그만 먹어라고 핀잔을 주게 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조금 손을 이렇게 떠시면 저희가 혹시 어르신 이런 질환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질환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3대 노인성 질환이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병입니다.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환자도 늘어나면서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이 파킨슨병,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친절한 닥터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천상명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꽤 파킨슨 환자분들이 꽤 있으신데 오늘 저희가 어렵게 한 분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떤 점들이 힘들었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산에 열심히 아침마다 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팔이 딱 붙어갖고 안 흔들리더라고요. 한쪽 팔만, 한쪽만.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제가 그때는 그림을 그렸어요. 야외 스케치를 갔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붓을 잡은 손이 안 움직이는 거라요. 그래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내 뇌에서 뭐가 고장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금방 들더라고요. 몰라도 침을 맞고 막 처음엔 좀 그랬죠. 한 1년 동안 침 맞고 막 물치러 반대로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래갖고 걱정되고 이제 이튿날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딱 보더니 바로 파킨슨이를 하시대. 그래 이제 그때부터 페트 사진 찍고 뭐 MRI 찍고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파킨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저 환자분을 계속 보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발음이 약간 어눌한 거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떤 상태셨나요? 어둔하고 느리고 동작이 이제 작아지고 예. 그런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예. 한 10여 년쯤 됐는데요. 네. 이제 도파민 치료로 안정적이다가 네. 이제 나중에 이상 운동증이 발생해서 예. 2017년에 신부뇌 자극 수술을 받고 수술도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약물 치료 그리고 신부뇌 자극기 조절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네. 시중에 파킨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 카더라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여러분들의 궁금증부터 확인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OX판으로 답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파킨슨병은 노인들만 생기는 병이다. OX.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X.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군요. 주로 호발되는 연령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지만 40대 이전에 발병하는 젊은 환자에게 발병하는 비율도 약 10%에 이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점차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최근 10여 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유병률이 많이 증가했지만 역시 40대 이전에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흔한 건 50, 60대인 건 거고 40대 아래도 생길 수 있고 70대 이후에도 소수는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나이에나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랑 같은 거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입니까? 예. 이제 치매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생겨서 일상생활을 이제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병적 상태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파킨슨병을 포함한 파킨슨 증후군도 그중에 일부를 차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파킨슨병에서 인지장애는 병이 진행해서 나타나고 일부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에서는 이런 시기에 인지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랑 파킨슨병은 약간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좀 헷갈려요, 선생님. 알츠하이머 치매도 외국인 이름이고 파킨슨병도 외국인 이름이라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질문인데 이걸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은 수술하는 병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수술을 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수술을 하기도 합니까? 물론 모든 환자에서 수술이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약물 치료로 효과가 좋은데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약물 치료 과정에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이상 운동증이 초래가 되면 신부 뇌 자극 수술은 아주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 서두 질문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파킨슨병은 치매랑은 다른 병이다.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멸하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뇌에 모여있는 도파민 신경세포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뇌의 흑색질이라는 부위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집합소입니다. 근데 환자에서 중뇌 사진을 보시면 이 까만색이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뇌를 직접 들여다보지를 못하니까 검사는 도파민 운반체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저렇게 빨간색이 줄어든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은 그 중뇌에 있는 흑색질 그 부분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치매는 뭐 전체적으로 치매는 뇌에서 인지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이제 내측 측두엽 부위나 전두엽 아랫 부분에 먼저 손상을 받고 점차로 그 과정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파킨슨병은 이제 중뇌 흑색질을 포함해서 천천히 뇌의 다른 부위가 같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질환이라서 시작 부분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증상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같은 뇌의 그 퇴행성 변화이긴 하지만 약간 옆집입니다, 그죠? 사실은 주소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마음으로 파킨슨이라는 검색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연관 검색어들이 뜹니다. 파킨슨병, 뭐 파킨슨 증후군, 1차, 2차 파킨슨병 뭐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선생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질환군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수두증이나 혹은 약물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뚜렷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질환군을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원인은 다른데 증상이 비슷한 거. 그리고 다른 원인 없이 뇌의 1차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1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파킨슨병과 여기에 파킨슨 증상과 더불어서 치료가 어려운 비전형적인 증상이 동반이 되는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이 포함됩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계속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다른 증후군들은 이제 치료가 어려운 증상과 함께 이제 약제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효과가 드물어서 무언가 좀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쉽지 않은 질환들입니다. 파킨슨병과 치매는 약간 옆집인데 조금 다르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랑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파킨슨이랑 뇌졸중은 어떻게 다른 거냐? 똑같이 뇌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선생님. 맞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혈관이 공급하는 뇌 부위가 손상이 되면서 마비나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느 한쪽에 먼저, 그러니까 혈관이 공급하는 부위 한쪽에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편측 마비, 그러니까 혹은 한쪽 팔다리, 그렇죠? 그렇게 증상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 병은 꽝 하고 생겨서 서서히 병이 안정화되면서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는 병입니다. 뇌졸중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신경세포가 서서히 퇴행하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아주 서서히 진행하면서 점차 증상이 뚜렷해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악화된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파킨슨병 역시 증상이 오른쪽, 왼쪽 어느 한쪽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마비처럼 편마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병의 성격으로 보면 꽝하고 생기는 뇌졸중하고 서서히 진행하는 파킨슨병하고는 성격으로 보면 정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같은 뇌의 문제긴 합니다만 주소가 상당히 멉니다. 이건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약간 증상이 비슷할 수 있어서 실제로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라는 있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통 수전증, 그러니까 그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사실 손떨림을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손 떨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전증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수전증이라고 알려진 이제 병은 우리는 본태성 진전이라는 병명으로 저희가 통하는데 떨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전증, 그러니까 본태성 진전에서의 떨림은 이제 손뿐만 아니라 머리, 목소리, 그다음에 입술 이렇게 떨 수 있는데 주로 손을 사용하거나 자세를 취할 때 떨리게 되고 오른쪽, 왼쪽 양측이 아주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본태성 진전일 경우에. 그런데 파킨슨병의 떨림은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 떨리는 환자는 대략 한 50 내지 60%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 떨림이 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 저처럼 이렇게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주로 떨리기 때문에 안정시 진전이라는 특징을 보여서 본태성 진전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가끔 부모님을 뵙게 되면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을 안 쓰고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이 떨린다.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의심을 맞습니다.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멈춰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사실은 비슷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거나 내가 집중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안정시 진전은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의 증상에 합당한 떨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보통 때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는 떨린다. 근데 신경을 딱 쓰면 멈춘다. 이런 경우에도 파킨슨을 한번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손떨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선생님 다른 증상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병에서 떨림은 10명 중에 한 5명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럼 증상입니다. 나머지 4명 정도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파킨슨병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동작이 느려진다.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점차 작아져서 이게 말을 점점 하다 보면 말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흐려지거나 더 느려지고 걸음을 걷다 보면 그 걸음걸이가 점차 더 좁아지고 느려지고 이런 증상들이 서동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 이외에도 이제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다음 이제 얼굴 표정이 없어져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거나 걸음걸이가 구부정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동작이 느려진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뭐 어떤 걸로? 반복적으로 손을 움직이게 되면 점차 더 느려지고 동작이 작아집니다. 요 동작을 계속 해보세요라고 하면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할 때, 거예요.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흔히 반복하는 동작이 말을 하는 동작이고 그다음에 걸어가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시작을 해서 끝에 이르면 점차로 더 말소리가 작아지고 느려지거나 오래 걷다 보면 걷는 걸음걸이가 점차 좁아지고 느려지는 이런 것들이 서동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무언가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계속 내 동작이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빨리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혹시 나타나나? 그러면 이 많은 증상들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느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증상이 떨리는 경우에는 눈에 띄기 때문에 금방 좀 더 알죠. 이제 쉽게 알아채기 쉽은데 이제 느리거나 이제 뻣뻣해지는 증상은 주로 이제 손을 쓰던 사람 오른손잡이인 경우 오른손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면 좀 더 빨리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늘 쓰는 손이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지 않은 손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때로는 증상을 아주 늦게 알게 됩니다.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떨리는 경우 혹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병원을 빨리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의 쓰임새, 그다음에 걸음걸이 이런 게 조금 늦어지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게
저는 약간 놀랐는데 잠꼬대를 가지고 파킨슨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꿈은 누구나 잠을 자는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꿈을 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서운 꿈을 꾸게 됐을 때 가위 위에 눌린 것처럼 몸을 네.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 장치가 있게 되는데 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꿈을 꾸는 동작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첫 번째 자료처럼 네. 웃거나 기분 좋은 꿈은 사실은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알게 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싸우거나 차고 때리거나 도망을 가는 동작들은 심하게 되면 환자 본인이나 같이 잠을 자는 분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이 실제로는 이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느려지거나 떨리거나 하는 이전에 10여 년 이전에도 훨씬 일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킨슨병의 전구 증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그냥 이게 자다가 뒤척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옆에 사람을 차거나 뭘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그 동작이 아주 이례적인 동작이 아니라 쳐다봤을 때는 마치 이야기가 있는 동작입니다. 멱살을 잡거나 서로 때리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내용이 있어 보이는 게 꿈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작을 주로 램수면 행동장애 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심하게 하는 잠꼬대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뭔가 파킨슨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더 젊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잠자리가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냄새 맡는 게 조금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면 이것도 파킨슨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건 선생님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후각신경이나 그다음에 장애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도 파킨슨병에서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후각 냄새나 음식물은 주변 환경을 우리 몸에서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공간이라서 파킨슨병의 환경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후각장애나 아니면 변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냄새장애, 그다음 변비, 그리고 여기에다가 잠꼬대까지 같이 동반이 되게 되면 파킨슨병을 아주 강력하게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냄새 못 맡으시는 거 말고 갑자기 냄새 잘 맡다가 어느 날부터 냄새를 잘 못 맡고 변비가 생기고 그리고 잠꼬대까지 굉장히 심하게 하신다 그러면 파킨슨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보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뜨끔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선생님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은 한눈에 척 보고 그냥 파킨슨 이렇게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검사를 해보시나요? 우선은 병력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비운동 증상이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쭉 다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운동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도파민 신경세포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검사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굉장히 다양한 약제가 도파민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약제를 모두 확인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제에 대한 처방전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은 일반적인 파킨슨병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이외에도 인지장애나 자율신경장애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페트 사진 같은 것도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 드시는 약들부터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여러 가지를 이미 한 대여섯 알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약들 중에도 파킨슨병을 만드는 약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약제는 사실은 소화제 혹은 변비약으로 쓰이는 위장관 운동제제입니다. 소화제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게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약제가 뇌로, 뇌신경으로 흡수가 되어서 도파민 기능을 억제하면 파킨슨병과 아주 유사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약 중에도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이 되면
치료를 받으실 텐데 아까 수술도 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약으로 조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예, 원인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모자라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네. 도파민을 보완해서 보충해주는 치료, 약물 치료가 제일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이나 인지기능 그리고 일상생활에 따라서 약제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면 네. 대부분의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치료를 진행하면서 이런 약효가 지속되지 않고 조금씩 떨어지거나 혹은 네. 다른 이상 운동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나타나게 되면 심부 뇌 자극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가 모두 다 증상을 모두 다 호전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증상을 네.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 약으로 일단 조절을 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 말고도 또 환자들이 좀 부지런히 따라와 줘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는 네. 불편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치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런 약효나 이런 제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제 병의 전체 경과에서 병을 양호하게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신체 활동입니다. 예, 신체 활동.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 예.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임상적으로도 이제 혹은 실험 동물에서든 예. 가장 검증이 된 것이 그러니까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예. 적극적인 운동이 되게 됩니다. 운동, 적극적인 운동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 요런 이제 환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약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약을 좀 줄이고 싶다. 내가 이게 뭐 독성이 좀 강한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약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까? 부작용이 많나요? 실험실에서 신경세포에 노출을 시키면 도파민이 산화가 되면서 네. 신경세포의 독성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만 인체에서 독성이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는 아직 없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도파민을 비롯해서 이제 그 파킨슨에 드시는 약들은 계속 드셔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보다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약제를 유지해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수월하게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안심하고 약을 계속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운동하시는 게 스스로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이분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시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운동센터로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자, 선생님, 저기가 이제 운동센터인 거죠? 예, 파킨슨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예.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운동센터. 뭔가 조금 특별한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조화롭게 네. 움직이는 태극권이라는 운동입니다. 태극권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선생님이 저렇게 옷을 입고 계시니까 약간 이연걸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저런 동작을 이제 쭉 하면 환자들이 따라 하신다는 거죠. 예,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킨슨병에서 병을 일으키고 혹은 이제 병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활동의 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필요한데 파킨슨병 환자는 특히나 이제 움직임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고 특별히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나 따로 필요하지 않은 운동 그러면서도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나온 연구 중에는 태극권이 그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극권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동작을 하시니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환자분들? 예, 처음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순서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대부분은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공고는 그러니까 파킨슨병 환자한테 이런 정도의 운동량이 필요하다라고 공고된 바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 안정적인 운동은 대개 20-30분 이상의 중간 정도 이상의 운동 강도로 주 2회 내지 3회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태극권은 가장 안전한 운동 가운데 하나이고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운동이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진행을 해도 사실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환자분들이 저 정도 동작을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저런 운동을 하는 전문적인 센터들이 부산에 많이 있나요?
현재로는 안타깝게도 전국에 저곳 하나뿐입니다. 전국에 하나요? 예. 그래서 운동이나 신체 활동 그리고 재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예. 연구 결과도 축적이 되어 오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저희가 안전하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한 뭐 재활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의료 보험도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저희 파킨슨병 학회에서도 이런 점을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곳이니만큼 많은 환자분들이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공간에서는 파킨슨 환자들만 모여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킨슨을 앓고 계시는데 저곳이 있는 줄 몰랐던 분들도 꽤 많으실 거란 말이죠. 누구나 신청하면 저기서 저렇게 운동 치료를 받으실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이제 담당 선생님의 소견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파킨슨병 자체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동반이 되어 있는 연령이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따라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견만 첨부를 하시면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동 중에 특히 태극권을 저렇게 이제 환자분들에게 추천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태극권을 한 지는 처음 이제 운동센터를 연 2005년경부터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저희가 오픈한 이후로 운동센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태극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면서 뭐 느리게 움직이지만 조화롭게 그리고 환자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 없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은 유럽연합에서 공고하는 파킨슨병 운동 신체 활동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에서 보시면 다양한 운동 가운데서도 지금 노란색은 효과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 그리고 연두색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고 그다음 초록색은 그 효과가 강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운동이나 물리치료 가운데 가장 효과가 많은 부분은 태극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마사지는 본인 스스로 만족하는 이외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들어 누워서 마사지 받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병을 이기기 위해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운동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혹은 재활치료를 포함해서도 태극권은 가장 검증이 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저희 운동센터에서 주 프로그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에 태극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이 동작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극권의 기본 동작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몸통을 바로 세우는 동작입니다. 왼손을 아래로 하고 오른손은 위에 턱 아래 정도로 내리셔서 천천히 아래손이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하늘을 받치고 위에 있는 손을 아래로 내려서 양쪽 손을 늘려줄 때 척추가 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두 손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천천히 교차해서 위아래로 쭉 늘려주면서 나의 척추가 펴진다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손을 바꿔서 아래 손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손은 내려서 위아래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뀌어서 교차하시고 위아래 쭉 척추를 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왼손은 아래, 오른손은 위로 해서 두 손을 큰 공을 잡듯이 잡으시고 천천히 몸통을 돌려서 가실 수 있는 만큼 가시고요. 천천히 위아래 손을 바꾸셔서 위에 있는 손의 방향으로 몸통을 돌려서 반대편으로 돌려줍니다. 다시 천천히 손을 바꾸셔서 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통이 돌아가서 반대 방향으로 가시고 다시 천천히 손을 바꾸시고 반대쪽으로 몸통을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몸통이 잘 움직이지 않는 동작을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다리 운동인데 체중 이동을 하는 것과 보행을 돕는 동작입니다. 먼저 양손을 가볍게 잡으셔서 허리 옆에 두시고 오른쪽에 체중을 실으시고 왼발을 뒤꿈치, 발바닥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할 때 반대 손을 편안하게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다시 뒤로 보내시고
오른발에 체중이 있으면 왼발을 가볍게 가지고 오십니다. 반대쪽 가겠습니다. 왼발에 체중을 실으시고 오른발을 뒤꿈치, 발바닥 두시고 체중 앞으로 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오른쪽의 무릎이 엄지발가락보다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천천히 뒤로 옵니다. 네, 요렇게 선생님 어떻게 제가 좀 곽비홍처럼 보입니까? 요렇게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만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동작들은 본격적인 태극권은 아니고 이제 준비 동작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분 중에 환자분이 파킨슨 환자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간호도 하시면서 재활도 도우시면서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호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충고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요. 파킨슨병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네. 어렵고 힘든 병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약물이나 수술 치료도 역시 증상을 호전시키는 대중적 치료이긴 하지만 네. 그 효과가 환자나 같이 계시는 보호자분들의 가족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완 대체요법이나 한방 네. 치료 등을 찾게 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다른 치료 방법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물이나 수술 치료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병 네. 경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운동, 신체 활동은 예. 병의 경과를 바꾸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 즉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고 노력하는 운동은 뇌의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우는 네. 아주 중요한 이제 자극입니다. 예. 그래서 병을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이겨나가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약간은 낯설 수도 있었던 파킨슨병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지식들 전해주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천상명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환자분 중에도 파킨슨 환자들이 계신데 약 부지런히 드시고 운동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언뜻 봐서는 파킨슨 환자인지 모릅니다. 파킨슨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조절은 가능한 병이다라는 거, 그리고 부지런히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